국방위 국감 시작이 됐는데 주요 증인 채택, 핵심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입니다. 최대 격정지 국방위 핵심 증인 채택 0. 당직사병 문제, 즉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북한 피격 문제, 정말로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자, 그런데 국감이 열렸는데 핵심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논란인데 당직사병도 공무원의 친형도 증인으로 국감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 당직사병 등 10여 명과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형 이래진 씨 등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모두 거부를 해서 합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은 왜 이 핵심 증인 합의를 거부한 거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야의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무혐의 처리된 거를 이제 국정감사장까지 와가지고 또 뭘 하겠다? 연평도 비격 사건 이거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것이고 피고 공무원의 형님은 나와서 자기 한풀이를 좀 해달라는 것이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마무리를 짓는 해원 절차, 원을 풀어주는 절차를 갖는 것이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일체 정언을 봉쇄해버리고 국정감사를 끝내자. 그건 국민적인 그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나는 봅니다. 추미애 장관 그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습니다. 자, 이미 무혐의로 끝났고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다라는 표현도 들었습니다. 일단 김용태 의원님, 야당이 신청했던 증인에 대해서 여당이 모두 다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었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이 선정 태도 보니까 만약에 논술 쳐도 대학 가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논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그러니까 즉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리지 말자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 형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걸 굳이 막는 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최소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렇게 지금 공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국정감사라는 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재판이 있으면 안 부르는 게 관행은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불기소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로 가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국회의 할 일이에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장이 국감이거든요. 이거는 국회가 이런 거를 지금 저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따라서 민주당이 국감 자체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다 막겠다고 하는 것, 결국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국민이 정말 우습게 됐습니다. 예, 자,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였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특히나 조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증인 합의를 민주당이 합의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분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입장만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역할이기도 하고 반대편에 그러지 않은 여권 말대로 이게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상임위도 좀 애매합니다. 국방위에서 해야 될지, 오히려 해경에 관계된 행자위에서 해야 될지, 또 정부위에서 해야 될지, 좀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친형이란 분들이 육성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림으로도 태영 의원이나 또 말하자면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이제 일찌감치 협조를 말하자면 구하는 상태에서 이미 이제 야당 의원하고 친숙한 표정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오히려 이와 같은 부분의 객관적인 조사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야권 쪽에 말하자면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여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친형이 조금 더 지금 이 화면이죠.
하태경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 같은 사진보다는 아주 객관적인 시민단체라든지 변호사들과 사진 찍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최소한 너무 지나치게 여권 입장에서 뭐 나오는 건 좋지만 이미 뭐 태영호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의하는 입장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방위에서 해야 될지 오히려 해경이 주무부서인 행자위나 어떤 정보위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저런 노력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주요 증인들이 한 명도 합의가 안 돼서 국감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국감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국감이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국방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나와서 이제 오늘 첫 국감을 시작하는데, 어제까지 계속 국감 일정이 계획들이 이제 전체를 통과를 못하다가 결국은 기관 증인 참고인만 채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추후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하자 이렇게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당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뭐 이제 봐야겠지만, 사실 글쎄요, 이제 뭐 여당의 주장해서 이런 거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 수 없다. 근데 사실은 국감은 정쟁의 장이었던 거죠, 항상. 정쟁이 물론 굉장히 우리한테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정책적 쟁점들을 논쟁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가 우선이냐 했을 때 그걸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는 정말 국방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물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 다른 중요한 국방 정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추미애 장관 아들 특히 휴가 논란도 역시 물론 이제 무혐의 검찰이 처리를 했지만 병영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지금 뭐 김용태 전 의원께서는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된다 얘기도 했지만,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안 되고, 기소됐으면 기소대로 안 되고, 수사 중이라 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논쟁할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이제 국감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다시 국감이나 국정감사가 만들어진 것도 야당이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 정부의 판단, 정부의 각종 기조들에서 따져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